당신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멸종한 인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미지의 인류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많은 인간들과 이 지구를 공유해왔죠. 불과 5만 년 전만 해도 이 행성에는 최소 6종 이상의 서로 다른 인류가 동시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땅을 밟았고 같은 사냥감을 두고 경쟁했으며 때로는 서로 섞여 새로운 생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죠. 그 흔적은 지금도 우리의 DNA 속에 남아있고 질병에 대응하는 면역 반응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신체 특징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인류종들과 실제로 마주쳤던 순간들, 그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때 이 땅에는 우리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깊은 동굴 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호모 날레디예요. 이들은 한눈에 봐도 독특했습니다. 키는 145cm 안팎으로 매우 작았고 뇌의 크기는 오렌지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들의 몸을 보면 더 이상해집니다. 손가락은 길고 휘어있어 나무를 타기에 알맞았고 다리는 우리처럼 똑바로 서서 걷기에 맞춰진 구조였습니다. 진화의 갈림길에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와 갈라진 종으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불과 25만 년 전까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수만 년 동안 이 작은 인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뜻이죠. 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이들이 죽은 동료의 시신을 깊은 동굴 안으로 옮겨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일종의 장례 행동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뇌가 작았던 존재가 죽음을 인식하고 애도의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발견이 던지는 충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작은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웃이었을까요? 같은 모닥불 앞에 앉아 밤을 보낸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단서는 남아프리카의 한 동굴과 그 안에 남겨진 흔적뿐입니다. 호모 날레디는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죠. 지능에는 정말 큰 뇌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의식만으로도 충분했을까요?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전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호모 날레디처럼 이름이 남은 존재들 말고도 기록조차 남지 않은 유령 같은 인류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대 인류의 흔적이 섞여 있습니다.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고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DNA는 분명한 신호를 남기고 있죠. 이 미지의 인류는 약 70만 년 전쯤 우리와 갈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안데르탈인과의 분기 시점보다도 더 오래된 존재였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점은 서아프리카 일부 집단에서 이 유령 인류의 유전자가 유독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집단도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땅에서 살았고 관계를 맺었으며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 중동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익숙한 이름의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퍼져 살았습니다. 체격은 우리보다 크고 튼튼했지만 단순한 존재는 아니었죠. 도구를 만들고 옷을 입고 다친 동료를 돌보았으며 예술의 흔적까지 남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약 20만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인과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초기 이동은 오래 버티지 못했지만 약 7만 년 전 다시 시작된 이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남았고 섞였죠. 땅속에 남은 흔적을 보면 두 집단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비슷한 도구, 겹치는 식단, 닮은 사냥 방식이 발견되거든요. 다만 이 만남이 언제나 평화로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단서는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유골에서 나옵니다. 갈비뼈에 뚜렷한 투사체 상처가 남아 있었고 가벼운 창 같은 무기에 맞은 흔적으로 보였거든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상처가 호모사피엔스의 공격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모든 만남이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지는 순간이죠. 그렇다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만남은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약 5만 년 전,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본격적으로 섞였고 그 혼혈 집단은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아프리카 밖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네안데르탈인 DNA를 조금씩 가지고 있죠. 심지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소수이지만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발견되곤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장 많이 지닌 집단이 유럽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은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나타나죠. 피부색, 면역 반응, 그리고 일부 신경학적 특성까지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흔적입니다.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해가는 동안 네안데르탈인은 점차 흡수되거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기후였을까요?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섞인 선택 자체였을까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지금도 그들의 흔적을 몸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우리는 또 다른 인류와 마주하게 됩니다. 데니소바인입니다. 이들은 화석이 아니라 유전학을 통해 처음 존재가 드러난 인류였죠. 2010년, 과학자들은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손가락뼈 하나의 DNA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도 아닌 전혀 다른 계통이었기 때문이죠. 더 흥미로운 사실도 이어집니다. 같은 동굴에서 나온 또 다른 뼈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직계 혼혈 자녀였고 여기에 우리 조상 역시 합류했다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최대 5%에 이르는 데니소바인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 적응과 관련된 유전자는 티베트 사람들이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그 밖에도 면역 반응이나 지방 대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이 데니소바인에게서 전해졌습니다. 데니소바인은 히말라야에서 동남아의 섬 지역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공간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모습만 가진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여러 지역 집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났고 섞였으며 어쩌면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영향을 남긴 인류임에도 우리는 아직 데니소바인의 두개골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데니소바 동굴의 작은 뼈 조각들, 중국 동굴에서 나온 턱뼈 하나, 그리고 최근 대만 해안에서 15km 떨어진 바다 밑 90m 지점에서 인양된 또 하나의 턱뼈뿐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인류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흔적만 남긴 채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존재로 남아있죠.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우리 DNA에 흔적을 남기기 훨씬 전 이미 이 길을 걸었던 인류가 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말 그대로 최초의 방랑자였죠. 약 200만 년 전 등장해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떠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인도네시아와 중국 같은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려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으며 기간토피테쿠스 같은 거대한 유인원과 역사상 가장 큰 코끼리들과 같은 세상을 살았죠. 그런데 최근 연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집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최근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이들이 약 11만 7천 년에서 10만 8천 년 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현생 인류가 동남아시아에 도착하던 시점과 겹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도달한 시점은 대략 7만 년 전으로 추정되죠.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우리 조상이 이 고대 인류와 실제로 마주쳤을까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수백만 년의 진화 끝에 갈라진 두 마음이 같은 땅 위에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한쪽에는 돌도구와 불을 다루던 호모 에렉투스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술과 언어, 추상적 사고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겠죠. 그런 만남은 분명 강렬했을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와 현생 인류 사이의 혼혈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유전자 연구를 살펴보면
현대 인류의 유전체 안에는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고대 DNA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데니소바인도 아닌 또 다른 누군가와의 접촉을 암시하는 흔적이죠. 그 미지의 기여자 가운데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현생 인류가 동남아시아에 도착한 이후 호모 에렉투스는 역사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접촉 때문이었을지, 경쟁 때문이었을지, 환경변화 때문이었을지는 끝내 알 수 없겠죠. 다만 그들의 사라짐은 인류 역사의 아주 긴 장이 조용히 닫힌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호모 에렉투스는 가장 매력적인 인류종 가운데 하나로 느껴집니다. 네안데르탈인에 뒤지지 않는 존재감을 가진 인류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아시아 인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갈수록 더 낯설어지고 더 작아집니다. 동남아시아 플로레스 섬에는 아주 작은 인간종이 살고 있었죠. 이름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별명은 호빗입니다. 다 자란 성인의 키가 고작 90cm 남짓이었어요. 뇌 크기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들은 돌도구를 만들었고 동물을 사냥했으며 불을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거든요.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섬에 고립된 큰 동물은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몸집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섬 외소화라고 부르죠. 반대로 작은 동물은 천적이 사라지면 오히려 커지기도 합니다. 플로레스 섬은 이런 극단적인 진화 실험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인간들은 토끼만한 거대쥐를 사냥했고 스테고돈이라 불리는 피그미 코끼리까지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플로레스의 한 동굴에서 나온 스테고돈 뼈에는 분명한 절단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해체 작업을 했다는 뜻이죠. 현실에서 키 1m도 안 되는 인간이 작은 코끼리와 거대한 쥐를 사냥하는 섬이 존재했다는 사실. 소설보다 더 기이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해집니다. 이들은 코모도 왕도마뱀, 거대한 황새 같은 위협적인 포식자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했어요. 생존 조건은 최악에 가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그 환경에 적응했고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최소 5만 년 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죠. 현생 인류가 인근 지역에 이미 도착한 뒤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실제로 마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타난 시기와 이들이 사라진 시점이 겹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멸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플로레스에 상륙해 이 작은 인류를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하찮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아닌 존재로 봤을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의 소멸은 생각보다 너무 최근이라는 점이죠. 플로레스 지역에는 에브고고라 불리는 작은 숲사람들에 대한 전설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만남의 기억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신화 속 존재처럼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인상이 이야기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진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동남아시아에 살았던 유일한 작은 인류는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누손에서도 또 하나의 작은 인간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치아와 뼈를 찾아냈고 분석 결과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분류됐죠. 이름은 호모 루조넨시스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세명 분량의 부분적인 유해뿐이에요. 하지만 그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발가락과 손가락이 휘어 있어 나무를 타기에 적합했고 몸집도 매우 작았죠. 키는 대략 90cm에서 120cm 사이로 추정됩니다. 주변에서는 사슴과 다른 동물의 해체된 뼈도 함께 발견됐어요. 사냥을 했다는 뜻이겠죠? 이들은 아마도 초기 호모 에렉투스 이주민의 후손으로 오랜 고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발견 하나만으로도 섬 동남아시아가 숨겨진 인류 다양성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의 유해는 약 6만 7천 년 전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최근의 흔적은 아직 없습니다. 한편 현생 인류는 약 5만 년 전쯤 이미 보르네오와 술라웨이에 도달해 있었죠. 그렇다면 루손에 도착했을 때 이 작은 인류와 마주쳤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수십만 년 동안 루손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조상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지역을 차지했어요.
일부는 깊은 동굴 속에서 더 오래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공존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용인했을까요? 반대로 더 불편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체격과 수적 우위를 앞세워 그들을 제압했을 수도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끝내 알 수 없을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고대 인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아직 극히 일부라는 사실이죠. 호모 날레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호모 루조넨시스는 모두 단 하나의 동굴에서만 알려진 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 수천 명 규모로 수십만 년 동안 살아왔을 존재들이에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간종이 통째로 남아있을 가능성,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나요? 서아프리카인들의 유전자 속에만 남아있는 유령 같은 고대 인류처럼 말이죠. 데니소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의 유해만 발견됐지만 오늘날 수십억 명의 몸속에는 그들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우리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인간종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장면이 되겠죠. 초기 인류를 떠올리면 우리는 종종 거친 자연 속에서 홀로 버텨낸 하나의 집단을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고 훨씬 풍부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동물들처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진화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서로 다른 인간들이 태어났어요. 어떤 이들은 뼈를 남겼고 어떤 이들은 도구를 남겼으며 또 어떤 이들은 DNA나 신화로만 흔적을 남겼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이 땅에 살았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사실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과 기억 어딘가에는 이미 사라진 수많은 인류의 흔적이 함께 숨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특별해서 살아남은 종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중 우연히 이 자리에 도달한 하나의 선택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조건이 조금만 달랐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호모 사피엔스 하나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이들, 그리고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가거나 함께 걸었던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이죠. 우리의 역사는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수없이 얽히고 겹쳐진 거대한 직물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피스트리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 이야기의 다음 무늬가 조용히 짜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류, 기록되지 않은 만남, 그리고 역사의 빈칸은 여전히 남아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보다 더 낯설고 더 흥미로운 인간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만약 이 여정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간의 시간을 만나보겠습니다.